올타임 하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갈게요. 자, 어제 그제 FOMC에서 0.75%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비트가 반등을 지금까지 쭉쭉 보여주고 있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BJ 파월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FOMC 금리 인상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죠. 이 파월 위원장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요. 9월에 있을 FOMC에서는 지금 7월보다는 금리 인상의 퍼센테이지가 0.75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아마 0.5%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시장 또한 7월이 찐 바닥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즉 0.75%를 올린 것 자체가 뭐 호재가 아니라 즉 앞으로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바닥이라고 보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반등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예상 외이기도 하지만 오늘 미국 GDP가 좀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경제 불황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리세션이 오고 미국 경제 불황이 오고 세계 경제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높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이 거의 바닥일 것 같다라고 시장이 또 받아들입니다. 자, 물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올타임 하이까지 가는 반등은 아니에요. 저는 잘 가봤자 4만 불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일시적인 어떤 여름 랠리이고 그 푸르르한 불장으로 가려면 저번 주 영상대로 연 단위로 봐야 됩니다. 4년 주기로 봤을 때 올해는 어쨌든 좀 쉽지 않다. 당연히 그래도 2만 불대가 바닥권이다. 이 위로는 올라갈 거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트적으로도 좀 보면요. 장기 달러 평균 원가법 DCA라는 투자 전략에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온체인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채굴자가 상당히 이제 관계가 깊죠. 채굴자의 수익성과 그것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뭐 이 퓨어 멀티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지수가 0.49, 그 다음에 유통량 대비 자산의 순수익을 순손익을 측정한 비트코인 미시련이 마이너스 0.02, 그리고 MVRV 지수가 0.98. 어쨌든 이런 거를 뭐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차트적으로 장기 달러 평균 원가법 전략에 이거 유명한 전략주죠. 이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세 지표 모두 강력한 매수 범위에 진입했다. 그 바닥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바닥권을 보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수익을 기록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년과 내년 지금 이 시기잖아요. 무조건 손익비 계산해서 잡기 좋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내렸다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6개월에서 12개월 가격과 지금 비교해보면 훨씬 그때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푸르르한 불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오를 테지만 비트코인의 특징과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그 어떠한 시장보다도 반등이 오면 훨씬 더 빠르게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뉴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더리움 2.0 이클 그리고 리도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달 이내에 거의 뭐 2배 내지 4배까지도 올랐는데 리도 같은 경우는요. 왜 이런가? 이 미니 불바켓 지금 이런 여름 랠리가 왜 이런가를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이슈가 이거를 좀 캐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POS, Proof of Stake로 바뀌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현재 Proof of Work였는데 이제 광산을 마치 캐듯이 마이닝으로 지금 캐다가 Proof of Stake로 스테이킹을 넣어놓고 스테이킹이 돼서 그걸로 이더를 받는 것으로 이제 크게 바뀌는 거죠. 원래는 POW였는데.
그래서 이 전환 이슈가 명확해진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더가 멱살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6월에 CPI가 9.1% 기록 후 7월 금리가 100이었는데 요게 75로 악재가 또 소화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해소 기대감 왜냐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렸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장외 거래량과 기간 중심 VC와 기간이 POS로 바뀌기 전에 이더리움을 롱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 반등이 나오니까 또 개미와 뭐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안전하다고 봤을 때 추격 매수가 일어나서 어쨌든 지금 여름 랠리가 미니 부 마켓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월 진행될 예정인 POS 합병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기회라고 이 비베크 라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이 머지가 완료되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대장 자리를 이더리움이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토크노믹스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머지는 공급 쇼크를 야기할 수 있다. 머지 이후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은 비트코인보다 낮아질 거고 네트워크 수수료 등으로 인해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유통량은 점점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앞질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이 비비크 라멘이라는 이더리움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저를 뭐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역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역할이 확실히 있고 디지털 골드라는 40%를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라는 20%의 역할. 그래서 저는 1BTC가 0.1 이더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더가 비트를 잡아먹는다? 그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이더리움이 더 잘 갈 것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비들 아시아 위크의 메인 행사인 비들 아시아 2022 행사에서요. 프라이버시 기술을 주도하는 영지식 증명 분야 이거 폴리곤이 앞장서고 있죠. 블록체인의 확장선을 개선한 레이어 2, 폴리곤 마찬가지고 웹 3.0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를 대거 참여한다. 8월 4일, 여기죠.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비들 아시아 2022의 첫날 행사 키노트가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POS로 전환되는 이더리움 2.0 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얘기했죠. 비탈릭이 POW를 좋아한다면 이클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들한테 이클 어때? 라고 지금 비탈릭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클 좋은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클을 거의 선전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클이 엄청나게 반등이 좋았죠.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기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머지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해시레이트를 옮길 것으로 전망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하면서 이클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5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리도 또한 혜택을 많이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얘네 지금 트리오 세트로 지금 다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더리움 어쨌든 알트들의 왕이니까 알트들까지 반등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얘기도 좀 해볼게요. 리플이 지금 가상자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소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이 길고도 긴 싸움이 올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거든요.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인데 일단 약 재판 신청 제출 기한이 9월 13일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고 2일에 신청을 하면 10월 18일까지 마감이 되고 11월 15일에는 양측 진술 관련 답변서가 제출 마감이 되고 이러면 일단 끝이에요. 브리핑 절차는. 이후 피고와 원고는 이제 지방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니까 올해 안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이의 신청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고 리플과 SEC가 지금 엄청난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전문가 증언 왜 신원정보 비공개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최선을 다해 지금 리플 측은 리플을 옹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싱가포르 결제업체 이 포모페이와 파트너십을 그 와중에 좀 체결했다고 밝히고, 포모페이가 리플을 활용하는 온 디맨드 리퀴디티, 연중 무휴 유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게 포모페이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싱가포르 은행 DBS, 저번 영상에 보셨죠? 싱가포르의 가장 큰 은행이 거래소도 하려고 하고 지금 계속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DBS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은행도 늘 말씀드린 은행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유명한 로고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또 다른 리플 파트너사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와 필리핀에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QNB가 리플 내 기술을 사용해서 필리핀 소재 차이나뱅크하고도 연결을 시킨 거고, 그리고 5만 페소까지 약 900달러를 바로 송금 서비스를 바로바로 지원을 한다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리플이 자체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XRP-L이 26일 리플드의 1.9.2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제임스 K 필란을 왜 적어놨었지? 이분이 이 변호사거든요. 리플 지금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리플과 SEC의 선거가 아니지. 이 법정 싸움 결과가 전체적인 가상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꼭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내가 리플 홀더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엔 합의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는 안 될 것 같고, 예상은 SEC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리플이 받아들이면서 패는 아니고 합의 정도로 해결. 약간 과거 SEC vs 텔레그램 같은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플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리플이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그리고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건 호재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갖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리플과 가상자산 이게 올해 어쨌든 처리가 되니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와 이 미국 의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협회들이 올해 2분기 로비가 675만 달러 규모를 지출을 했는데 전분기에 비해서 17% 증가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총 따지면 2조 달러 이상에서 9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로비 지출액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떨어졌는데도 더 쓴 거예요. 시장 붕괴를 몇몇 기업이 채무 불이행 혹은 파산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련 로비 지출 규모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 이런 게 혜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이러니까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심의가 8월 휴회 이후로 연기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들을 감독할 최고 감독 기관으로 FRB를 지목을 했는데, 이 FRB가 우리 BJ 파월이라고 말씀드릴 이 연준과 깊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연준은 은행을 규제하는 최상위 기관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준이 결국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요 분이 팻투미라는 분인데 미국 공화당 서열 1위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다. 민주당이 또 다른 시너멀 상원 의원과 최근 5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는 면세하자라는 법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고요. 커피 한 잔, 피자 한 판, 등등등의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 세금을 면제해가지고 일상적인 결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좀 더 쉽게 이용하게 하자. 근데 물론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만 계속 이러한 입김이 이런 아주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쵸? 로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위원회 SEC 위원장에게도 레터를 보냈어요. 페투미가 직접적으로. 최근 암호화폐 산업 붕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에 SEC에도 책임이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에 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냐? 그리고 증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확실하게 기준을 얘기했다면 지금 상황 달라질 수 있었지 않냐. 규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아니면 플랫폼들에서 일반 예금주들 저와 뭐 여러분들 뭐 회사들에게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 금리를 약속하고 시장 붕괴가 되고 예금 상하지 못해 파산 수순을 받는 거 아니냐. SEC가 제대로 해라라고 압박을 넣어버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로스틴 베넴이라는 미국 상품 거래 선물 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암호화폐가 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자산이고 암호화폐 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5명 중 1명, 성인 5명 중 1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중립적인 규제 방식이 중요하다.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이 아무리 무너지고 있어도 꾸준하게 로비스트들이 로메이커 뭐죠? 국회의원 미국 국회의원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들의 입김이 결국 규제와 법을 이끌어내고 그 규제와 법이 생기면 바로 신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바뀌어버리고 결국 훨씬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규제와 법이 생기면 신규 투자자 안전하게 그리고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다음 거 보십시오.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인 주요 요인으로는 합법성 부족입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들 중 70%가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2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그중 70%는 안 팔았어요. 근데 5천만 원 이상 미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부 또는 대부분 손절했습니다. 2억 이상 벌면 안 팔고요.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팔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암호화폐 투자 만세 주요 요인이 합법성 부족인데 합법성 부족한 것들이 합법이 생기겠죠. 누구 때문에? 이 로비스트들이 로우메이커들한테 후원을 하고 로우메이커들이 프레셔 넣고 프레셔 넣어서 로우 만들어지고 그러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낭만이 있다? 크립토 벤티지가 1002명은 뭐야? 미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여성 응답자 50%가 암호화폐 투자자가 비투자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좋은데. 암호화폐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더 부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인다입니다, 여러분. 더 부유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젊은 투자자들 금보다 암호화폐 투자 선호. 그리고 제가 이분들 사진들 좀 가져왔는데, 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도 조금 아쉬운데, 맡기겠습니다. 매력적이죠? 매력이 아주 톡톡 튑니다. 그쵸? 네.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합법성 부족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또한 15만 달러 이상이면 손절 안 하고, 5만 달러 이하가 손절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어렵죠. 현재 우리의 자산이든 뭐 현재 가치든 어렵지만 이미 과거에 저희는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는 확실히 옵니다. 올타임하였습니다.